손 힘이 약해서 다리를 뺏겠다니요? 서울행정법원 2025구하보만 5311.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전동 스쿠터가 여러분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녀석 덕분에 장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세상 구경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이런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당신은 이제 스쿠터를 탈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리가 더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손에 힘이 없어서랍니다. 아니, 손 힘이 약해도 보조기구 달고 1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외쳐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차가운 규정이라는 벽 앞에 선 한 사람의 투쟁기입니다. 그리고 그 벽을 무너뜨린 아주 통쾌한 판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A씨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계신 분입니다. 2007년부터 의료용 스쿠터를 지원받아 사용해 오셨죠. 누구보다 운전에 능숙했고 스쿠터는 A씨 삶의 일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쿠터가 낡았습니다. 내구연 아닌 6년이 훌쩍 지났죠. A씨는 당연한 마음으로 구청에 새 스쿠터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고시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스쿠터를 받으려면 팔의 맨손 근력이 4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A씨의 근력은 4등급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했습니다. 맨손 힘은 약해도 보조 손잡이를 끼우면 충분히 돌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팔 힘이 약해서 기준 점수에 미달된 장애인, 스쿠터를 받을 수 있을까? 1. 절대 못 받는다. 2.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아니면 2번? 구청 공무원은 1번이라고 했습니다. 고시에 적힌 숫자가 부족하니 안 됩니다. 과연 법도 1번이라고 했을까요? 이 사건이 법적으로 복잡해진 이유는 바로 행정규칙의 성격 때문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한다. 아주 합리적이죠? 안전하게 작동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하위 규정, 즉 공무원들이 일할 때 보는 고시가 문제였습니다. 이 고시는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를 제멋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그건 바로 팔 힘이 4등급 이상인 경우야 라고 말이죠. 행정청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일일이 운전시켜보고 판단하기 귀찮으니 딱 떨어지는 숫자로 기준을 만들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편애 때문에 실제로는 운전이 가능한 A씨 같은 분들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밀려난 겁니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보통 법원은 행정청이 만든 전문적인 기준을 존중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재판장님, 제 팔은 약하지만 제 운전 실력은 진짜입니다. 이 외침이 과연 판사님의 귀에 닿았을까요? 서울행정법원 2025구하보만 5311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A씨의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며 아주 멋진 논리를 펼쳤습니다. 제가 그 핵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은 안전한 작동을 요구할 뿐인데 하위 고시가 이를 특정 근력 등급으로 좁혀버린 것은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고시 조항은 무효다. 재판부는 이렇게 꾸짖은 셈입니다. 행정청아, 너희 편하자고 만든 기준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법의 본래 목적을 망치고 있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결국 A씨는 다시 스쿠터를 타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죠. 우리는 종종 원칙이라는 말 뒤에 숨곤합니다. 규정이 그래서요, 전례가 없어서요.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도구입니다. 도구가 주인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번 판결은 행정이 책상 위 계산기가 아니라 현장의 땀 냄새와 사람의 숨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은 차갑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것은 따뜻한 정의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